트럼프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산시장도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2025년 4월 5일 기사입니다.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10% 기본 관세를 정식 발효했다고 합니다. 이 기본 관세는 각 나라에 해당되는 상호 관세에서 기본적으로 10% 플러스 알파가 상호 관세인데, 우선 10%를 기본 관세로 정식 발효했다고 합니다. 관세를 적용할 때 이 상호 관세에 대한 관세율들을 살펴보면 모든 관세의 10% 플러스 알파로 상호 관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0%는 벌써 발효가 됐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발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각 나라의 상호 관세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의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34%, EU는 유럽연합은 20%, 일본은 24%, 이렇게 해서 상호 관세들을 60여 개국 국가의 별도 상호 관세들을 또 발표했습니다. 다음을 보면, 이렇게 상호 관세들이 발표되고 나서 예전에 9.11 테러 때보다도 더 공포스러울 정도로 관세 충격이 자산시장에 가해지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뉴욕 증시가 연이틀 대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S&P 500,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 중에 500개의 큰 회사들이겠죠. 500개의 회사를 지수화한 그런 지수가 하루 만에 6% 하락을 했고, 그리고 애플, 엔비디아, 이거는 시총 1위를 차지했던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틀 새에 15% 정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증시에서 또는 자산에서 하락한 금액이 11조 달러 정도가 증발했다고 하는데, 이 11조 달러는 실제로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1경 5천조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관세 발표에 따라서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한 45%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실제로 자산시장이 변동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기사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3일날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발효했는데, 이 관세가 발효되고 나서 다우존스, 미국의 30개 전통적인 그런 회사를 지수한 다우존스가 3.98% 하락했고, 그리고 미국의 500개의 기업들, 이 500개의 기업을 지수한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4.8%를 기록했고, 나스닥은 미국의 큰 기술주 중심의 회사들을 지수한 건데, 그게 5.97% 하락했습니다. 그 4일날 보면 다우존스는 또 5.5% 정도 하락했고, S&P 500은 5.97%, 나스닥은 5.82% 하락했습니다. 5일날 모든 국가의 10% 기본 관세를 발효했고, 9일날은 국가별로 상호관세에서 기본 관세 10% 플러스 알파 부분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2차 대전 후 미국 증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등락이 있었는데, 그 하락이 컸던 그런 사건들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보면 1987년에 10월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가 있었는데, 이때 미국 주식장이 26.4% 폭락하게 됩니다. 하루 만에. 그 다음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 당시에 10.4%가 하락했고, 그 다음 우리 기억에서 멀지 않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증시가 14.9% 하락했습니다. 2025년 4월 상호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주식시장이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 주식시장만 이러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금이 100%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금값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일 금값이 올랐는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왜 금값이 하락했느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식을 담보로 하는 회사들이 주식을 담보로 해서, 또는 그런 기초자산을 담보로 해서
부채를 얻게 되는데 그 부채에 대한 증거금이 부족해지는 거죠. 주식이 하락하게 되면. 그럼 부채에 대한 증거금이 부족하니까 채권 그 빚을 준 부채를 제공했던 쪽에서 너 증거금을 더 확보해야 돼 라고 요구하겠죠. 이것들이 마진콜이죠. 증거금이 부족하니까 증거금을 채워놓어. 이러한 마진콜에 따라서 그러면은 증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자산인 금을 팔아서 증거금을 확보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짐으로 해서 금값이 하락을 했고, 또 하나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금값이 하락한 이유는 마진콜을 대비하기 위해서 증거금을 확보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금값은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했고 상승한 자산이고, 그리고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니 지금 금을 팔아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해서 금을 파는 그런 수요도 있다라는 얘기죠. 비트코인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트럼프 대통령을 코인 대통령이라고도 할 정도로 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밝혀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최고로 많이 올랐을 때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1억 5,700만 원, 우리나라 기준으로. 물론 김치 프리미엄도 있었겠지만 이렇게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이 지금은 떨어졌을 때 1억 1,000만 원 정도, 1억 1,500, 1억 1,700 이 정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 증시하고 비트코인만 이러느냐, 우리나라 주식은 괜찮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도 예외가 없죠. 미국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하게 되거나 또는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면 외국인들은 일단 우리나라 주식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을 판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판 경과들을 살펴보면 4월 1일 날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4,480억 원을 팔았고 순매도했고, 그 다음에 4월 7일은 외국인들이 2조 949억 원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이렇게 보면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를 4,584억 원어치를 팔았고 SK 하이닉스를 1,090억, 현대차를 1,040억 순매도했습니다. 2025년 4월 10일 새벽 3시의 기사인데 트럼프 중국 제외하고 상호관세 90일 유예한다는 기사가 나고 나서 실제로 폭락했던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 폭락했던 주식들이 대거 상승하는 그런 내용들의 기사인데, 이게 어떤 내용들이냐면 상호관세가 발표되고 나서 중국이 우리도 똑같이 미국이 우리에게 중국에게 부여한 만큼의 상호관세를 미국에 부여할 거야 라고 발표했을 때 이 미국 내에서 그래? 그러면 보복관세를 미국에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응징하기 위해서 125% 관세를 부여하겠다라고 발표했고, 나머지 나라들 상호관세가 예정된 기본관세 10%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다른 나라의 상호관세들은 10% 빼고 다른 나라의 플러스 알파 부분의 상호관세는 3달간 유예하겠다,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기사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폭락했던 미국의 주식장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더라. 자세히 살펴보면 상호관세 90일 후에 나스닥이 12% 폭등했고 테슬라가 하루 만에 2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18% 상승했고 애플이 15%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요 기사가 있고 나서 또 그 다음날 백악관 대중 미국 합계 관세율이 125%가 아니라 145%로 확인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20%는 어떤 거냐면 중국이 펜타닐, 그러니까 이 마약성 진통제죠. 마약성 진통. 이 펜타닐에 관련해서 거의 마약이라고 미국에서 보고 있는데, 이 마약성 진통제에 재료를 공급하고 이러는데 중국이 관여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이유로 해서 20% 관세를 매겼던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합쳤을 때 보면 중국에게 매긴 관세가 125%가 아니라 145%다라고 확인이 됐다는 기사가 떴죠. 이것과 아울러서 사실 보면 전날
테슬라가 하루에 22% 폭등하고 엔비디아 18%, 뭐 애플이 15%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 수익을 실현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기사가 확인됨에 따라서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락이 있었다. 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각 나라에 부여했던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점이 남잖아요. 미국의 재무장관인 베센트가 실질적으로 미 국채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이상하다. 미 국채를 팔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각 나라에서 미 국채를 팔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채가 국정장에 나오게 되면은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면 미국에서 국채를 발행할 때 이자는 높게 줘야 되겠죠.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채권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면 이자율이 높아지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들고 있던 미국채를 팔게 되게 되면, 미국이 새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자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했던 금리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장기 국채, 미국의 국채에 대한 이자를 낮춘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없다라는 판단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두 가지 발언이 있었죠. 왜 유예를 했는가, 90일간 유예를 했는가라는 부분에서 본인은 미 국채 움직임들을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겁을 먹은 것 같더라. 그래서 90일간 유예했다. 이런 발언들을 미루어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주시하고 있는 것들은 미 국채에 대한 움직임들, 미 국채에 대한 이자율,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기사입니다.